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의 두 번째 시간? 자, 23학년도 논술 전형의 총정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2탄 대학별 수능 최저 등급을 정리합니다. 자, 수능 최저 왜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논술을 아무리 잘해도 수능 최저 등급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탈락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논술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논술 전형 중에서 여러분의 실질 경쟁력을 확 올려준다. 얼마나 올려주느냐? 일단 30대 1인 대학이 있다. 그러면 네가 그게 수능 최저를 맞춰.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대 1 또는 15대 1. 와우! 그러니까 어떻게 돼? 3분의 2를 제낄 수 있는 거야. 또는 절반 50%를 제낄 수 있어.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 수능 공부가 된 상태에서 같이 논술 공부를 해주면 된다. 이거. 수능과 논술을 같이 공부해주면 된다. 이거. 쌤, 수능 최저 6평 때 맞추고 논술 시작해도 되나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만큼 논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학생 치고 6평 때 수능 최저 등급 맞춘 학생이 없어요. 9평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9평 치고 그리고 논술 공부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9월 때는 원수 접수인데 그러니까 지금 수능 공부하면서요 논술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9월 달 되면 원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논술 시험 쳐요. 그럼 6평 치고 7, 8월 달에 논술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마음 급할걸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수능 최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냐?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요거는 수시 전체 이야기입니다. 수시 전체에서 수능 최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여부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수시 그러면 뭐가 있냐? 학종도 있고요. 교과 전형도 있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 그럼 통과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되느냐? 통과한 학생들은요, 우리 자연계열학과 하는 이과 학생들 있죠? 자연계열 이과 학생들이 31% 통과했습니다. 자, 그럼 인문계열요, 문과 학생들은 어떤가요? 21% 통과했습니다. 와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연계가 수능 최저가 좀 낮아요. 조금 낮아요. 뭐 예를 들면 인문계에서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2합 5면 2등급 3등급 해서 합 5면은요 자연계는 동일한 학교에 3 플러스 3 해서 2합 6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지금 내가 말해주는 것은 22년 4월 달에 21년 4월 달에 발표한 23학년도 논술 전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확정되는 것은 언제 확정되냐면 22년 5월에 입시 요강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곧 입시 요강 나오겠죠? 그럼 입시 요강으로 확정되는데 근데 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바뀌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박 교수님 팍팍팍 올려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요. 35개 대학의 논술을 봅니다. 인문계는. 그 중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없는 학교는 익히 잘 알죠? 이런 대학은 수능 시험을 미응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요.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죽전, 서울과기대, 수원대, 서경대, 아주대, 연세대, 서울, 인하대, 한국외대, 글로벌,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한양대 서울, 한양대 에리카,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는 수능 최저가 없다. 즉 수능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렇다면 논술 경쟁률은 엄청나게 높을 거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자. 수능 공부를 하면 크게 단 한 과목만 국, 수, 영, 사 또는 과탐 단 한 과목만 3등급 맞으면 되는 대학들이 존재한다. 가천대다. 가천대. 또 그런 대학이 또 어딨냐 이거. 자, 단 한 과목만 통과하면 되는 게 서울여대. 서울여대가 한개 영역 3등급이면 된다 이거. 그것뿐인가요? 또 있어요. 경희대, 체육 계열이죠. 요거는 국제 캠퍼스에 있습니다. 영어나 국어 중에 하나만 3등급 이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고려대 세종 한개 영역 3등급 이내. 영어는 예외도 한개 영역 2등급 이내입니다.
자, 이렇게 수능체제가 낮은 대학들이 존재합니다. 단 한 개만 신경 쓰라 이거예요. 사회탐구를 공부할 경우 3등급이면 되나요? 맞아요. 사회탐구도 한 개만 3등급이면 됩니다. 단 어디만 제외하고 사탐을 2과목 반영하는 데가 옛날에는 있었죠.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된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만 2과목 평균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 외에는요, 괜찮아요. 그렇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반영합니다. 자, 이제 그럼 그 위에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2과목이 2개 영역이 합 5인 대학이 있습니다. 2개 영역 합 5, 2개 영역이 합 5인 대학이 있는데요. 물론 덕성여대가 2개 영역 합 7이니까 하나가 3등급, 하나가 4등급 맞으면 되니까 아까 한 개 영역 3등급과 뭐 거의 얼추 비슷하죠. 자, 근데 그 외 대학들은 뭐야? 2개 영역 합 5인 대학들이 존재합니다. 뭐 경북대, 경희대, 그리고요 또 세종대가 있어요. 세종대가 2개 영역 합 5. 성신여대는요 2개 영역 합 6입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가 2개 영역 합 5고요. 그리고 연세대 미래의 인문사회 계열은요 2개 영역 합 6인인데 간호학과는 인문에서 뽑는 간호학과는 합 4로 제법 높습니다. 자, 그래서 2개 영역 합 5인 대학은 하나 더 있는데요. 항공대 2개 영역 합 5입니다. 자, 홍익대는요 재밌습니다. 3개 영역 합 7이니까 요거는 빡셉니다. 국어가 3등급이라고 치면 영어가 2등급, 그리고 수학이 만약에 5등급이면 사탐 하나가 2등급 나와서 3, 2, 2 해서 합 7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2개 영역 2합 5인 것을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 더 높은 게 2합 4인 곳은 숭실대가 있어요. 숭실대가 2합 4. 수능체제가 숭실대가 제법 높은 학교입니다. 제법 높은데 숭실대가 또 문제가 있죠. 수능 바로 다음날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지원율이,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숭실대 정시로 못 가겠고 학종으로도 못 가겠고, 그런데 논술로 가겠다? 그럼 수능 다음 날이니까 네가 체력 관리 잘해서 미리 숭실대 논술 공부를 하면 되고, 숭실대 수능 체제가 높은 편이라서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제법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논술 준비하면. 자, 한국 외대가 바로 숭실대랑 수능 체제 등급이 같아요. 2합 4. 그리고요 또 동국대가 인문계열이 2합 4입니다. 그런데 사과탐까지 포함되어 있죠. 자, 근데 경찰행정도 2합 4네요. 단 사탐 빼고 국영 수만 가지고 따집니다. 여기서 AI 융합학부에서 인문계열에서 뽑는 게 있고요, 자연계열에서 뽑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인문계열에서 뽑을 때 수학을 포함한 2개 영역 합 4입니다. 그럼 뭐 수학이 3등급이다? 그럼 사탐 하나가 1등급이 나와야 되는 상황, 또는 영어 1등급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산대가요, 경북대보다는 수능 체제가 높아요. 인문계열에서 2합 4입니다. 이렇게 2합 4. 자, 이제 2합 4인 대학 중에 건국대는 논술 100%니까 내신 전혀 반영하지 않죠. 2개 영역 합 4입니다. 자, 이제 2합 4인 대학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보다 높은, 진짜 수능 체제가 높은 대학들을 살펴볼 건데요. 수능 체제가 높은 대학, 그러면 특수한 학과이거나 아니면 학교가 높거나 둘 중 하나죠. 자, 그래서 이건 색깔 있는 걸로 표시를 해봅시다. 색깔을 보라색,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 자, 파란색 보일라나? 자, 파란색으로 했을 경우 경희대, 한의예, 국, 영, 수, 사탐만 필수입니다. 3개 영역 등급 합 4니까 국어 2등급, 영어 1등급, 그리고 사탐 하나 1등급 이렇게 찍어야 되네요. 오, 엄청 빡셉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다. 학과가 특이한 경우. 자, 그리고 아까 학과가 특이한 경우가 있었죠? 어디가 그래요? 그렇죠.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에서 뽑는 바로 간호학과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동국대 아까 했었잖아요. 경찰행정학과는 사탐 빼고 진행한다는 거, 그래서 제법 높은 겁니다. 자, 이제 부산대는요, 경영학과가 3개 영역 합 6입니다. 높죠? 서강대랑 똑같아요. 서강대는 사과탐 및 직탐도 포함하네요. 이 중에서 3개 영역 합 6입니다. 자, 그리고 성균관대가요, 인문계열이 3개 영역 합 6인데 특수한 학과인 글로벌 경제는
세계 영역 합 5로 제일 높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높은 게 경희대, 한의예죠. 이화여대가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인문 세계 영역 합 6인데요. 요거 스크랜턴 학부가 바로 성균관대 글로벌처럼 특이하게 세계 영역 합 5를 봅니다. 자, 중앙대 인문인데요. 세계 영역 합 6입니다. 중앙대 수능 체제가 낮아졌어요. 왜요? 사회탐구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다가 세계 영역 합 6이 되면서 그냥 한 과목만 반영하게 돼서 성대하고 똑같이 성대랑 중앙대가 수능 최저 등급을 낮춘 사례가 됩니다. 자, 외대 그럼 뭐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LD, LT 학부가 생각나죠? 요거 두 개 영역 합 3입니다. 그러면 인문계열이 두 개 영역 합 3인데 그보다 높죠? 하나 높습니다. 자, 이제 홍익대가 좀 특이하다고 했죠. 아까 세계 영역 합 7인데 복잡하다고 했죠. 자, 지금까지 뭘 살펴봤나요?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을까요? 박 교수님이 정리를 해드리면 중요한 것은 자, 너의 논술 실력이 중요할까요? 수능 최저가 중요할까요? 맞아요.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하면 논술 공부한 게 헛공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수능 최저만 공부하면 통과하나요? 아니죠. 수능 최저를 통과하면 실질 경쟁률이 예를 들면 경희대가 믿기지 않겠지만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습니다. 의외죠? 자, 이렇게 이것에 수능 체제를 못 맞춘 학생들을 빼고 나면 실질 경쟁률이 30대 1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30대 1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막판에는 논술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논술은 어때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 공부를 같이 하면서 수능 체제를 맞추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팁 주면 하나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산대는 수능 탐구 방법 한 개만 반영합니다. 그렇지만 수능에서는 두 과목을 다 응시해야 된다는 거 사탐으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3탄에서는 내신 반영 학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졸업생하고 고3 다 봐야 됩니다. 자, 3탄에서 만나겠습니다.